많은 여성들이 생각하는 입장에서는 사귀는 사이니까 이 사람이랑 나랑 이제 연인이 됐으니까 나한테 더 잘해주겠지라는 기대 심리가 당연하게 투영이 돼요. 하지만 남자들은 반대예요. 이제는 우리가 사귀는 사이니까 이 사람이 나를 더 이해해주겠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랑이라는 이 추상적인 개념을 이해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만큼, 이 사람을 좀 더 좋아하는 만큼 더 나도 얘를 이해해줘야지, 그러니까 나도 더 많이 이해를 받아야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걸 기대하게 된단 말이죠. 자, 오늘 주제는 모든 남자들이 여자들에게 바라는 것 1순위라는 주제로 제가 이야기를 해볼 건데, 이 1순위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처한 관계의 상황마다 달라지기 마련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어떤 관계를 막론하고 남자들은 그냥 착한 여자를 원해, 남자들은 되게 섬세한 여자를 원해, 이런 문제가 아니라 처음 알아가는 첫 만남의 소개팅 자리냐, 또는 썸을 타면서 서로를 알아가기 시작하는 관계냐, 또는 연애 초반의 관계냐, 이런 상황적인 맥락마다 1순위가 조금씩 바뀌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적어도 여러분들이 딱 처음 누군가를 만났을 때부터 한 2, 3년을 만나기 시작하는 그 시점까지 남자들이 여자에게 바라는 것들은 이렇게 달라지는 거구나를 좀 총망라해서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영상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잘 생각해보면요, 관계 초반에는 이 사람이 위험한 사람은 아니었으면 좋겠다, 이 사람은 조금 약간 정상적인 사람이었으면 좋겠다라는 그 기대심이 투영될 거고, 관계가 시작된 이후에는 조금 더 꾸준하고 일관된 모습을 보여주면 좋겠다라는 그 기대심리가 다르게 투영이 될 거예요. 그러지 않아요? 그건 사람이라면 다 그래요. 자, 그래서 한 가지씩 차분하게 이야기를 해볼 건데, 먼저 관계가 시작되기 전, 흔히 인기가 많고 대시를 많이 받는 여성분들과 되게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분인데, 긍정적인 에너지가 느껴지는 여성이라 말하기에 되게 충분해요. 많은 남자분들한테 이상형이 어떻게 되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저는 밝은 여자가 좋아요, 저는 되게 긍정적인 사고를 하는 여자요, 항상 되게 그래도 낙천적으로 에너지 있게 사는 삶을 사는 사람이 좋아요, 이런 식의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은 정말 진지한 남자들이든 평소 장난기가 많은 남자들이든 나이대를 막론하고 밝은 여자를 싫어하는 남자들은 없어요. 사실 이 부분에 조금 약간 괴리가 있을 수 있는데, 여성분들이 생각하는 밝은 여자는 흔히 MFP 같은 이런 똥꼬발랄한 여성분들을 많이 떠올리거든요. 근데 실제 남자들이 생각하는 이런 매력적인 밝은 에너지를 가진 여자, 이렇게 느끼는 거는 그저 가볍지는 않지만 그래도 표정과 언어가 긍정적인 사람을 일컬어 말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왕이면은 조금 더 상황에 대해서 문제를 이야기하기보다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조금 더 할 수 있다라는 진취적인 태도를 보게 될 때, 이 여자는 되게 긍정적인 에너지가 느껴지네? 좀 더 가까이 내 곁에 한번 두어보고 싶다, 이런 식의 호감을 좀 많이 느낀다는 거예요. 쉽게 말을 하면은, 어떤 남자가 여러분들한테 야, 오빠는 믿어도 되는 사람이야, 오빠는 너밖에 없어, 라고 말을 한다고 한들 이 사람은 신뢰를 해도 되겠구나, 이런 신뢰가 생기는 건 아니잖아요. 그 사람의 일상을 보거나 또는 사소한 대화를 하면서 이 사람 참 되게 믿을 만한 사람이네 라는 포인트들이 아주 사소한 순간에서 느껴지는 거지. 그런 말을 한다고 해서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이 똑같은 거예요. 의미 그대로 밝고 에너지가 느껴진다는 거는 사소한 대화 속에 드러나는 그 사람의 사고방식, 그 친구의 표정, 말투, 리액션,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되게 발랄한 여성분들을 보면은 항상 남자들한테 대시를 많이 받아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썸 타는 기간, 사귀기 전에 한 2번에서 5번 정도를 만날 시기에 남자들이 기대하는 1순위는 뭐냐면 재미예요. 이걸 좀 직설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좀 부담스러울 수 있을 것 같은데, 흔히 도파민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 연애에서는 도파민이라는 게 사실 빠질 수는 없어요. 흔히 대시를 많이 받는 여성분들이랑 고백을 많이 받는 여성분들은 진짜 다른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대시를 되게 많이 받는 여성분들은 좀 더 외적으로 첫인상을 봤을 때 좀 더 단아하고 매력적이고 되게 밝고 유머러스할 수 있어요. 하지만 만나는 기간 동안에는 좀 약간 흔히 재미가 없다 그래요. 너무 진지하다든지 유머 코드가 조금은 너무 선비 같다든지. 근데 반면 고백을 되게 많이 받는 여성분들을 보면은 외적으로는 이런 여성분들보다는 조금은 덜 할 수는 있겠지만 되게 센스도 있고 재치도 있고 적절한 플러팅도 굉장히 잘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흔히 누군가와 연애를 하기로 결정한다는 게 사실 굉장히 많은 생각도 하고 되게 신중하게 만날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거든요. 썸 타는 기간 동안에 얼마나 도파민이 좀 크게 터지느냐 하는 것들이 이 친구와 사귈 만한 이유를 만들어낸다고 말하는 쪽이 좀 더 정확하거든요. 여러분들도 잘 생각을 해보면 사실 그 어떤 남자를 만났을 때 이 사람의 장점도 분명 있을 거고 단점도 많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내가 이 친구에게 마음이 그래서 결국 얼마나 가느냐에 따라서 긍정적인 이유 쪽으로 자꾸 생각을 하느냐, 부정적인 이유 쪽으로 생각을 하느냐, 그에 따른 차이가 있는 거는 사람이라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결국 사람의 생각이라는 것도 코에 걸면 코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친구에게 갖는 그 마음이, 또는 남자가 여러분에게 가는 그 마음이 얼마나 도파민이 크게 터졌느냐에 따라서, 이 관계의 재미 유무에 따라서 진전도가 좀 더 결정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사실 그건 과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조금 더 직접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은, 너무 진지해질 필요 없어요. 그냥 썸 타는 기간 동안에는 아직은 내 거가 아닌 거니까 조금 더 가벼운 친구처럼 이 친구를 좀 더 꼬신다 생각을 한다든지 끼를 부린다 생각을 하셔도 괜찮아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걱정을 하시는 게, 근데 그 남자가 저를 너무 가볍게 보면 어떡하죠? 라고 생각을 하실 수는 있는데, 여러분들의 일상의 패턴이나 여러분들의 사회적인 위치, 성향, 여러분들의 많은 것들이 이미 교양 있는 사람의 말투나 습관이 배어 있다면 절대 그렇게 생각할 남자는 없으니까 그건 좀 안심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중요한 감정은 이 두 번째 단계에서 재미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물론 여우처럼 군다든지 플러팅을 잘한다든지 뭐 예상이 안 가는 그런 여자, 이런 기질이 있으면 물론 더 플러스가 되는 건 맞아요. 하지만 여러분들 중에 그게 안 되시는 분들이라면 좀 남자를 적당하게, 좀 덜 소중하게 다룬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좀 더 편하게 대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예전에도 그냥 남자를 친구처럼 대하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분이 그러는 거야. 제가 유신님 친구처럼 대하라고 해서 욕하고 때리니까 바로 도망가던데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야. 적당히 조금 더 너무 애물단지 다루듯이 대하시기보다는, 정성을 너무 들이기보다는 그냥 적당히 연락하고 적당히 대화하고 적당히 감추고 적당히 숨기면서 대하는 게 그 관계를 되려 잘 이끌어갈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되려 남자를 좀 더 안달나게 만들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들이 밀당을 원하든 원하지 않든 결국에는 적당한 도파민과 적당한 거리 안에 서지는 그 도파민이 있어야 그 관계는 되려 가까워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연애가 그렇게 시작되고 난 이후의 문제인데, 흔히 여성분들 사이에서는 남자들이 사귀고 나면은 못한다라는 말이 나오기가 십상이잖아요. 자, 근데 근본적으로 이런 말이 왜 나오냐면, 남자들이 바라는 것과 여자들이 바라는 것의 1순위가 충돌되기 때문이에요. 많은 여성분들이 생각하는 입장에서는 사귀는 사이니까 이 사람이랑 나랑 이제 연인이 됐으니까 나한테 더 잘해주겠지라는 기대 심리가 당연하게 투영이 돼요. 하지만 남자들은 반대예요. 이제는 우리가 사귀는 사이니까 이 사람이 나를 더 이해해주겠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건 정말 물과 기름처럼 섞일 수 없는 가치관 차이예요. 여러분들은 더 잘해주는 걸 디폴트로 생각을 하는 거고, 남자들 입장에서는 더 이해해주겠지라는 거를 디폴트로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딱 연애가 서툰 남녀들이 하는 가장 초기의 착각들인데, 여자들 딴에는 100이면 100, 이 사람은 내 거니까, 얘는 이제 내 거니까 나는 더 잘해줘야지 하는 것들이 반대로 투영이 되거든요. 근데 남자들은 반면에 사랑이라는 이 추상적인 개념을 이해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만큼, 이 사람을 좀 더 좋아하는 만큼 더 나도 얘를 이해해줘야지, 그러니까 나도 더 많이 이해를 받아야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걸 기대하게 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연애가 시작되고 나서 남자들이 바라는 1순위는 나를 좀 더 이해해주길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여성분들이 그렇게 성을 내기도 하고, 내가 어디까지 이해해줘야 되느냐, 어떤 부분을 이해해주고 어떤 부분을 맞춰주지 말아야 되느냐, 이런 문제들이 사실 그러하기 때문에 나올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좀 이거는 사소한 예시지만 남자들 발작 버튼 눌리는 게 비교의 대화법이에요. 오빠, 내 친구 미영이 남친은 땡땡 했다던데 오빠는 왜 그래? 이러면은 남자들 바로 꼭지 돌아버려요. 그렇지 않던가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런 발작 버튼이 눌린다는 게 심리적인 트리거가 강하게 작동된다는 거고, 그 트리거가 작동된다는 건 그래도 딴 사람이 아니라 너만큼은, 네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적어도 내가 이렇게 사랑하는 너라면 넌 그런 말은 하지 말아야지 하는 방어 기제가 아주 강하게 작동하는 거거든요. 되게 어려운 문제지만 그래서 이쯤 되면 많이들 고민하시는 게, 대체 제 남자친구를 어디까지 이해해줘야 되나요? 이런 얘기를 많이 고민하시잖아요. 술 문제, 게임 문제, 친구 문제, 되게 여러 문제가 많지만 이거는 진짜 딥하게 이야기를 하려면 사실 3일 밤을 새도 모자라요. 그래서 요점만 딱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딱 감당 가능한 만큼만 이해를 해주세요. 정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상식선에 너무 벗어난 게 아니라면, 여러분들이 느끼는 서운함 때문에, 여러분들이 뭔가 감정적으로 느끼는 문제 때문에 그걸 그 친구한테 배설하기 시작하는 순간 관계는 당연히 틀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그러겠지만 그 사람 입장에서도 그걸 중요하게 생각을 하니까 그러는 걸 테고, 그게 감당할 수 있는 선을 넘어간 거라면 당연히 이해해줘서는 안 되겠지만, 그냥 내 서운함을 그저 배설하기 위한 문제라면 그건 대부분은 조금은 입장 차이를 좀 이해하시는 게 그 관계를 오래
끌고 가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걸 참다가 되게 무너지는 경우가 많은데 심플하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감정을 이해해주길 바라는 만큼 이 남자친구도 이런 거를 이해해주길 똑같이 바라겠구나. 이게 참 연인관계 연애 초기에 생기는 딜레마라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좀 궁금하시면 다른 영상들을 조금 더 찾아보셨으면 좋겠고, 그렇게 이후 100일 정도가 넘어갈 무렵에는 되게 많은 커플들이 이제 헤어지기 시작해요. 대부분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던 이런 입장 차이의 문제 때문에 슬슬 도파민도 조금 잠잠해지고 관계의 회의감을 느끼기 시작하는 첫 번째 위기가 오는 게 딱 100일이 넘어가는 시점이에요. 여기서부터는 남녀의 문제가 아니라 각자 본인에게 얼마나 큰 문제가 있느냐, 그것들이 드러나는 시기라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왜 문제 있는 남자, 문제 있는 여자 만나지 말아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는 딱 100일 정도는 만나봐야 그게 수면 위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흔히 연애를 오랫동안 되게 못하는 사람들, 누군가랑 되게 길게 못 만나는 사람들의 특징들을 보면은 분명 그 사람한테 문제가 있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바꿔 말을 하면 그냥 여러분들이 어떤 남자를 만났을 때 계속 만날만 한 남자인지 걸러야 될 남자인지가 100일 정도 되면은 그게 정확하게 알 수 있는 판가름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1순위가 뭐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회귀 본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딱 100일 정도가 되면은 남자들은 여러분들을 만나기 이전의 삶의 본능으로 다시 회귀를 하기 시작할 거거든요. 근데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괜찮은 남자들은 서로의 삶을, 여러분과 나 사이의 이 삶의 밸런스를 굉장히 건강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회귀를 하게 될 거예요. 그 친구 딴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어떤 사업, 일, 인간관계, 취미, 운동, 그리고 여러분들과의 연애, 이 밸런스를 되게 건강하게 잡아가려고 노력을 하려고 할 거고, 굉장히 걸러야 되는 남자들은 그냥 되게 소비적으로 삶이 회귀하게 돼요. 그냥 뭐 게임에 너무 시간과 돈을 많이 쓴다든지, 그냥 술 처먹고 다른 친구들이랑 노는데 여러분들을 방치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로 그렇게 회귀를 하게 됐을 때 남자들이 원하는 건 1순위가 되는 거고, 이제 여러분들의 입장에서는 이 1순위를 그냥 이해를 해줘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을 이제 본격적으로 들여다봐 볼 수 있는 진면목의 시기가 된 거예요. 그랬을 때 나는 조금 서운할 수는 있지만 이 사람이 예전과는 조금은 연락이 잘해주지는 못할 수도 있고 예전만큼 우리가 좀 못 만난다는 어떤 사소한 일상에 분명 서운함을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느낄 거예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 입장에서도 하나의 분기점이 되는 게, 여러분들도 그저 그냥 되게 소비적으로 너 예전에 이렇게 했는데 왜 요즘에 이렇게 안 해?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은 저도 너무 이해를 하는데, 그게 너무 지나치게 되면은 그 남자친구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건설적이고 생산적으로 조금 더 건강한 삶의 밸런스를 추구하는 사람인데 여러분들은 그런다. 그럼 그 관계는 거기서 대부분 헤어지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것들이, 그리고 또 그 남자가 추구하는 것들이 결국 여러분들과 그 사람 사이에 서로의 삶을 조금 더 건강하게 만들어가는 방법이라면 그거는 좀 더 조율을 해나갈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정말 100이면 100 장담하는데, 그랬던 거 대부분 지나면 후회하세요. 정말 나이 먹고 27, 8 먹고 내가 왜 그랬을까를 돌이켜보면은 그때는 그 남자친구가 나한테 그렇게 연락 잘해주고 돈 많이 써주고 나 많이 보러 와주고 그게 너무 좋아서 그 남자친구한테 그렇게 했었는데, 지나서 보니까 걔가 너무 괜찮은 남자였던 거야. 내가 그때 그렇게 하지 말걸. 이거 진짜 지나서 후회하시는 여성분들 진짜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여러분들이 만나는 남자가 100일 정도가 지났을 때 이 사람은 내가 그래도 되게 뭐 감정적으로 상하는 거 말고 되게 존경할 만한 부분이 된다고 생각이 드신다면 우리 연애가 조금 더 성숙한 단계로 나아가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뭐 초등학교 때는 뭐 오후 2, 3시가 되기 전에 집에 들어오지만 고등학생이 되고 나서는 한 4시, 6시, 10시까지 야자하고 나서 많은 시간을 학교에서 보내고 집에 들어오잖아요. 그게 조금은 더 피곤하고 힘들 수는 있지만 그만큼 내가 발전된 사람이 되는 것처럼 이 관계라는 것도 그러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너무 소비적인 관계만 추구한다면 그냥 앞뒤 재지 않고 나한테 그렇게 잘해주는 남자를 갈아치우듯이 만나게 된다면 그게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듯 연애를 오래 못하는 남녀의 각각의 문제에 해당하는 케이스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100일이 넘어갈 무렵에는 남자들 대부분은 그 회귀 본능에 근거한 것들을 1순위로 생각하게 되는데, 그 변화의 시기를 여러분들이 잘 맞춰갈 수 있느냐 없느냐, 또는 여러분들이 맞춰줄 만한 남자인지 아닌지를 파악하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이쯤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분명 이제 그 다음에는 어떤 문제가 없나요? 그 다음 문제는 대부분들 이제 100일이 끝나고 나면 1년에서 2년 정도를 만났을 때 한 번의 시기가 찾아오게 되고, 그 다음에는 결혼 전의 문제라는 것도 분명 한 번은 더 찾아오게 돼요. 이 상황마다도 각각의 남자들이 바라는 1순위는 달라요. 하지만 그걸 또 지금 이야기를 하면은 영상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그거는 제가 댓글에다가 따로 그냥 글로 정리를 해둘 테니까 댓글을 한번 또 그냥 천천히 읽어보세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 딴에는 더 잘 정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도 좀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